자, 잘 적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는 x는 근의 공식 쓰시면 됩니다.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가시고, 이거 루트 끝까지 이런 거 다 그어줘야 돼요. 짝수해는 이쪽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짝수인지를 잘 봐야 되지, 그지? 짝수인지 잘 보시고, 2가 사라진 a분의 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b'가 나와야죠. 2를 약분한 수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자, 괄호가 있으면 뭐 분배 법칙이나 곱셈 공식 이용하셔서 반드시 괄호를 푸시고 는영꼴로 정리, 이게 포인트죠. 는영꼴로 정리. 그다음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최소공을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꾸는 게 포인트예요. 정수. 공통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을 쭉 풀어주시면 됐었습니다. 되셨죠?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3학년 1학기 1단원 3학년 친구들은 아마 이 부분을 학교에서 이미 배웠죠? 그치? 몇 번째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양수면 이걸 어떻게 읽어요? 자, 다시 복습. 루트 4라는 뜻이 뭘까? 그 이유 계산하지 말고 뜻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 4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4가 되는 수를 구해줘 라는 뜻이야. 제곱해서 4가 되는 게 뭐야? 이렇게 묻는 거지. 뭐라고 말하면 돼? 원래는 풀마인데 여기에 풀마가 없으면 얘들 그냥 얘는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됐지? 그럼 다시 A 안에가 양수면 이런 뜻이야. 그럼 루트 5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즉 양수의 제곱근 원래 몇 개죠? 여기 그냥 풀만 있다고 할게. 몇 개예요?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의 붙으면 항상 2개 나와야 된다 그랬지. 몇 개? 2개. 기억나? 그 맨 앞에 있었잖아. 양수의 제곱근은 5의 제곱근을 구해라. 그럼 너희 뭐라고 그래? 몇 개? 풀마 루트 5 이렇게 말하지. 근데 만약에 제곱근 5 이거 기억나? 제곱근 5를 물어봐. 그럼 이거는 그냥 루트 5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만 의미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한 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한 개, 얘는 2개. 이게 예전에 했던 1단원 내용이죠? 맞아요? 그래서 의가 붙으면 보통 2개를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다? 2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제곱해서 양수 되는 거 몇 개다? 2개다. 응? 제곱해서 양수 되는 거 2개. 응? 되지? 응? 제곱해서 0 되는 거 몇 개? 한 개. 고개를 저었던 고개를 젓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치? 제곱해서 0 되는 거는 하나 있죠. 한 개. 딱 0. 0이라는 친구 한 개. 자, 그 다음에 음수. 루트 안에가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있어, 없어? 이런 수 있어, 없어? 없다. 세상에 없어. 근데 고등학교 되면 있어. 근데 지금 우리의 세상에선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상한 식으로 봐줘야 돼. 너희 입장에서. 이상한 식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없다. 0개다. 이랬지? 이걸 안고 갈 거야. 이게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게 도대체 근의 공식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지? 얘가 근의 공식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볼 거고, 자, 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에요. 진짜 엄청 중요해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해요. 알겠지? 자, 갑니다. 네, 판별식이란 용어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고등학교 용어야. 고등학교 용어인데 내가 일부러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1년을 먼저 가지고 온 거야.
그 이유는 이 판별식이라는 단어에 좀 익숙해지면 좋아. 너희한테 너무 좋아. 그렇다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거든? 고등학교 때 이걸 똑같이 배워. 똑같이 배우는데 그때는 이름을 붙여서 배워. 그냥 그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중3 내용이 고등학교 내용이랑 같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이게 그냥 똑같이 고등학교에 나와. 하나도 안 바뀌고. 근데 그걸 그냥 판별식에 이름만 붙인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해. 됐죠? 자, 갈게요. 자, 얘 근의 공식 써서 근 한 번만 볼게. 근 한 번만 적을게요. 근의 공식 조금 크게 적어주세요. 왜냐면은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2a분에 조금만 크게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쪽 부분을 특히 크게. 루트 쪽을 크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자, 우리 친구들아 잘 보세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하면서 루트 안에 있는 식을 막 강조했던 거 기억나? 방금 아까 표에서 루트 여기가 양수면 몇 개근? 몇 개? 2개. 여기가 음수면 몇 개? 없다. 그때 속았어. 0이면 1개 했던 거 기억나? 자, 그대로 가는 거야. 얘 데리고 와, 얘. 네모. 빨간 네모.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으로 해도 돼. 얘 데리고 와, 얘 데리고 와서 이렇게 화살표를 3개를 할 거야, 3개. 이렇게 3개 그어주세요. 이렇게 3개를 그어서 얘를 내가 D라고 하고 판별한다. D라는 판별하다의 영어 앞글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D라고 붙일 거야. 원래 이거는 고등학교 때 하는 거야. 중학교 때는 D를 안 쓰고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매번 이렇게 말해.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찮아. 그지? 그리고 어차피 너희 고등학교 되면 D로만 쓰거든요. 그래서 D라고 적을 거야. 이 D라는 식이 얘가 양수면 이 뜻이야.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양수가 되면 이 루트 양수라는 식은 유효하죠. 세상에 있는 식이지, 그치? 맞는 식이지. 그러니까 무리수지. 실수지. 그리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2개가 있죠. 그러면 근이 플러스 근 하나, 마이너스 근 하나 총 몇 개가 존재하는 거야? 근이 2개가 존재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근이 몇 개다? 근이 2개.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근 2개인데 이거를 다시 하나만 더 얘기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포인트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긴다는 거야, 얘들아. 근을 판별하는 방법이야.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방법. 근의 생김새를 판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근을 판별하는 방법, 근의 판별. 판별식 D. 판별식 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을 판별하는 방법. 근이 2개다도 알 수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고도 알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략을 해서 적는 경우가 있어. 고등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두 실근 이래. 땡!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 주관식 답안에 두 실근 쓰시면 틀립니다. 틀렸다고 해요. 부분 점수도 없어. 틀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 알겠지? 이게 공식 용어야. 알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적어줘야 돼. 다른 두 실근도 하지. 진짜로.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이면 우리는 이 근이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1개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왜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가 0이 되는 순간 이쪽이 다 0이 되지, 얘들아. 여기 0이지. 그러면 0이 되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의미가 있을까? 없겠지. 그치? 풀마가 결국 하나로 퉁이 쳐지는 거야.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중근이 나오게 돼요. 중근. 그래서 여기다가 중근. 중근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근을 가질 조건이 되는 거야. 중근을 가질 조건. 알겠지? 이쪽이 0이 되면 뭐라고? 루트 안의 식이 0이 되면 중근을 가질 조건이야. 그래서 중근 가질 조건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될 조건이랑 같은 말이에요.
중근이 될 조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될 조건이랑 일치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이 식을 세우면 돼. 그러면 중근을 갖는 조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아지면,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얘가 음수가 되면 이 식 자체가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없는 수가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근이 없어. 그래서 이때는 근이 0개예요. 근이 없어. 0개, 근이 없다. 이렇게. 근이 없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걸 고등학교 때는 따로 허근을 갖는다. 뭐 이런 말이 나와. 허근. 가짜 숫자를 갖는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없다.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포인트를 하나 짚어줄 건데 이게 중요해. 정말 중요해. 실근이지. 중근도 실근이지. 이 두 개를 묶어서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나와. 실근을 가질 조건. 이게 정말 시험에 딱 한 문제씩 꼭 나오더라. 학교마다 이 문제를 꼭 내더라 하는 문제예요. 실근을 가질 조건. 바로 이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c가 크거나 같다. 얘네 둘을 한 번에 묶어주는 표현이야. 이해됐어? 크거나 같다. 이게 다 실근을 말하는 거잖아, 얘네가.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 하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 알겠지? 조금만 뒤에다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그럼 뭘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이번에 등호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때는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이 차이 이해됐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그냥 실근이냐에 따라 달라. 그냥 실근은 여기 안에 중근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중근 내포. 이해됐어? 그래서 중근을 내포한 게 실근을 가질 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수식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치? 그 중근 가질 조건이 이건 거고. 는영이 되면 중근이에요. 아래 또 정리할 거야. 또 정리할게요. 갑시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박스에다 한 번 더 정리할게.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그냥 크면 이렇게 가면 돼. 알겠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어디서 나왔다? 근해 공식에서 나왔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상한 애가 아니고 얘들아. 근해 공식 루트 안에 있는 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알겠죠? 얘가 0보다 크면 근이 몇 개다? 2개다. 근이 2개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면 그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이 되면 앞에 풀마가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근이 1개가 되는 거야. 풀마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근이 1개. 얘가 바로 중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중근을 의미한다. 그다음 마지막 그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음수가 된다면 근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얘를 근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1번, 2번을 묶어가지고 1번, 2번을 묶어서 뭐 여러분들 편한 데다 적으시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크거나 같다면 얘는 바로 그냥 수식어 없는
실근을 가질 조건이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번 밑에 있는 문제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 얘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짝수근의 공식 쓸게요. 근데 짝수근의 공식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B 다시 제곱 있지. 2로 나누고 제곱하고 마이너스 AC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그게 짝수근의 공식이야. 알겠지? 짝수 판별식이에요. 짝수 판별식. 가볼게. 짝수 판별식. 2로 나눠. 그럼 얼마야? 3, 3, 9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면 돼. 4AC보다 훨씬 쉽지? 계산이 없으니까. 꼭 짝수는 짝수로 가야 돼. 자, AC. 그럼 마이너스 9니까 얼마? 0. B제곱 마이너스 AC를 했더니 4는 생략이고 얘가 0이 나왔대. 이 셋 중에 뭐야? 이거지? 근이 몇 개? 1개. 중근. 근의 개수 1개. 이렇게 개수를 판단하자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근이 없을 때 근이 없대. 짝수네? 짝수 2로 나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죠. 맞아요? 마이너스 4 제곱하면 얼마야? 16이지. 16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되는 거 맞아? 됐어? 얘가 근이 없대. 근이 없으려면 얘가 0보다 커야 돼? 0이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없어야 되려면 작아야 되죠? 작아야 해요.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K 범위는 이거 부등식 푸시면 되죠. 16보다 크다. 우리 1차 부등식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겠지? K는 16보다 크다. 그럼 여러분들이 맞춰볼게요. 개수 똑같이 가면 돼. 얘는 이제 짝수 공식을 쓸 수 없죠. 그래서 B제곱 그냥 5, 25 마이너스 4AC. 자,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를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AC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8로 가져야 돼. 그래서 얘가 33이 되어서 0보다 크지? 그 판별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근이 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가볼게. 판별식. 25, 25 마이너스 4K. 이게 식인데 걔가 다음과 같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된다면 0보다 커질 테니까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4K 이항해서 4K가 25보다 작다가 되잖아. 양변에 4를 나누면 4분의 25보다 작다. 이게 1번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등호가 되면 중근을 가질 조건이 되는 거고, 그치? 등호가 반대가 되면 근이 없을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되셨죠?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채점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얘들아, 내 거짓말 하나 안 치고 이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그대로 나온단다. 정말로. 정말. 그래서 중3의 내용을 중학교 내용으로만 국한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얘가 곧 고등학교 내용이야. 알겠지? 응. 자,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a라면 그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여기다 증명 하나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주시면 돼요.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왔겠지. 얘들아, 이거 근 뭐야? 근 말해봐.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얘기할 거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왔어. 이거 2차 방정식 해. 뭐라 그럴 거야? 1 또는 2라고 할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이럴 거야. 너희한테 물어볼게. 근이 3이랑 4래. 근이랑 3, 4가 나왔대. 그럼 그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긴 플러스 3이었겠죠.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 최고차항이 개수가 나왔잖아. 그건 여기 맨 앞에 이걸 붙여주면 끝나요. 됐지? 그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야. 여기다가 식을 세워주대. A로 묶어주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붙여주고 두 근을 여러분들이 뺀 걸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근이 나오면 요렇게 해주고 능력만 붙여주면 끝인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가 근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지. 알겠지? 아유, 알파는 이렇게 그리면 되고, 베타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베타는 이렇게 그려.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가지 마. 이거 이상이. 그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어두시면 됩니다. B가 아니에요? B로 적으면 안 돼. 베타. 이렇게 읽어. 베타. 얘는 알파. 이렇게. 오. 자, 가보겠습니다. 아래 한번 문제 적용을 해볼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8이고 8 붙여주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8 붙여주고 두 근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부호를 반대로 넣어주면 그게 근을 반영하는 2차 방정식인 거야. 알겠지? 근의 부호를 바꿔서 넣어줘야 돼. 반드시. 그리고 는영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풀어주면 됩니다. 아, 이거 고급 지식인데 하나 더 알려줄까? 일단 이거 풀어볼게, 얘들아. 그러면 8 괄호 열고 전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그 다음에 이 파란색끼리 더해줘야 되지, 얘들아. 그치? 더해줘야 돼. 더하면 2, 4니까 4분의 2 빼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x.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게 끝에 와야 되잖아. 마이너스 8분의 1은 0. 이거지. 사실 고등학교는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가는 게 사실 고등학교 내용이야. 중학교 친구들은 얘를 한번 거쳤다가 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냐면 x의 개수는, 자, 외워봐. 고급 기술이라, 선생님 저는 시험에서 좀 압도적으로 시간 차이를 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 고급 지식을 알아두면 좋아요. x의 개수는 두 근을 더한 다음 부호를 바꾸면 돼요. 여기 적을게요. x의 개수는, 이게 고등학교 내용이야. 개수는 두 근의 합, 조금만 띄워서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붙이고 두 근의 합.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걸 전개하면 그래. 전개하면 그 특징을 가져. 그치? 전개하면 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상수항은 그냥 플러스야. 부호 변화가 없고 그냥 두 근을 냅다 곱하면 돼요. 두 근의 곱. 진짜 그런지 보자. 자, 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것은요. 이 두 근을 더하잖아. 그럼 둘을 더하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플러스 4분의 1이 나오거든. 그치? 두 근을 더하면 플러스 4분의 1이지. 근데 여기 식에 들어갈 땐 어때? 부호가 바뀌어 있지. 왜냐면 두 근을 할 때 마이너스가 바뀌기 때문이야. 그래서 합은 부호가 바뀌고 곱은 바꾸나 마나 어쨌든 곱은 곱셈이기 때문에 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거야. 하나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예시를 하나 또 들어줄게. 아까 했던 거 3이랑 마이너스 4로 한번 해볼게. 두 근이야 이게. 나는 이걸 보고 2차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어. 어떻게? x제곱 일단 두고 그냥 두고, 그렇지. 둘이 더해봐 얼마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부호를 바꿔서 넣어야 돼. 그러면 그냥 x 이렇게. 됐지? 그래서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야. 두 근의 곱. 하면 얼마? 마이너스 12. 는요. 이거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 3, 4, 12 플러스니까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4. 어때? 두 근 이거 나와? 나오지.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 지식, 여기까지는 중학교 지식. 근데 사실 고등학교 지식이라고 선 그을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이거 전개하면 그냥 이거 나오죠. 그치? 저반은 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한번 이따 다녀와야겠어. 자,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중근. 일단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뜻이었던 거 기억나? 나 물어볼게. 얘들아. 얘 근 뭐야? 3 하고 중근이죠. 그러니까 중근 알파를 갖는다는 건 근을 3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쓰여지잖아. 알파를 갖는다는 건 x-알파의 전체 제곱이라는 뜻인 거야. 어렵지 않지? 중근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중근 나오면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 그랬으니까 a 는 0까지 해주면 끝납니다. 근데 방정식 세울 때 는 0을 안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순간 깜빡한 거야. 몰라서가 아니라 깜빡한 건데 꼭 해줘야 돼. 알겠지? 는 0을 꼭 붙여줘야 방정식이 돼요.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얘는 따로 공식은 없어. 그냥 적어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9인 x 3분의 1을 중근으로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제곱은 0 이거고요. 이걸 풀어주시면 얘가 나와요. 특별한 건 없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9분의 1은 0. 그 다음에 9 다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돼.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 다음 뒤로 넘어가셔서 개념 빈칸도 해주시는데 제가 6번 잠깐 가줄래요? 실전 문제 6번에 여기 노트 하나를 해놨어. 이게 중요해서 이게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내용에도 똑같이 고등학교 말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이게 고등학교 내용이야. 아 진짜로 이제 교과서 보여주고 싶어. 이거 그대로 있다니까로. 진짜로. 자,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생겼다면 쌍둥이 세트근이 있어요. 세트근. 얘가 근이면 반드시 여기 가운데 있는 부호가 바뀐 p-q 루트 n도 반드시 세트로 근을 갖게 된다는 뜻이야. 그 이유는 근의 공식의 모양을 살펴보시면 돼요. 근의 공식의 모양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2근을 가지면 당연히 세트로 가운데 부호가 다른 마이너스 루트를 갖겠지. 근의 공식의 생김새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근을 갖는다고 문제에서 주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근도 같이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6 마이너스 루트 10의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라면 다른 한 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얘의 소수 부분을 한 근으로 갖고 있대. 자, 소수 부분 한번 구해볼게. 기억 안 나지? 첫 번째, 루트 10의 범위를 찾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와 뭐 사이에 있죠, 정수? 루트 9랑, 그치? 루트 16 사이에 있으니까 3과 4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0을 일단 또 구하는 거야. 양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3 요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우리는 6 얘의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변에 6을 더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이 방법 기억나죠? 중요하죠? 그래서 2랑 3 사이에 있게 되는 거야. 누가? 이 친구가.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은 뭐가 되고? 2가 되고, 그렇지. 기억나지? 2가 되고, 소수 부분은 6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정수 부분 2를 뺀 게 소수 부분이지요? 기억나시죠? 즉, 4 마이너스 루트 10이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었다는 거야. 4 마이너스 루트 10. 됐어? 그럼 다른 한 근은 누구였을까? 방금 배웠어. 다른 한 근. 4 플러스 루트 10.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중학교 문제에 나온다. 알겠지? 근데 이게 또 어디 똑같이 나온다. 여기 노트 내용이 고등학교에 그대로 정규 수업으로 나와요. 여기선 유형으로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유형이고. 그치? 응.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빈칸 채우시고 실전 문제까지 풀어볼까요? 네, 실전 문제가 다 수력 충전에 반복되거든? 실전 문제 이거 6문제 한번 풀어볼게요.